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공학 강사 김미정입니다. 네, 드디어 2021 입시의 시작. 그 시작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지난주에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어. 전체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시험장에서 그 시험을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보지 않았지만, 기출 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웠어. 그럼. 우리가 너무 작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이 1컷이 84였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지.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2020학년도 수능이 좀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컷이 지금 현재 예상 등급컷, 이투스 기준으로 예상 등급컷은 91점 정도거든. 91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화작문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던 것 같아. 특히 아주 엄밀히 콕 집어서 말하면 화작은 좀 쉬웠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사실은 개념이 좀 어려웠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틀린 거지, 그 개념 딱 그 동사 형용사 구별의 포인트인 거지, 문법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던 건 아니거든. 화작문은 좀 평이했었던 것 같고요. EBS 체감 연계율, 문학에서의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을 거야.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볼게.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길이 자체는 많이 짧아졌어.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얼핏 이야기했었던 2019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 물론 공백 포함이지만 비문학 글자 수가 6,300자를 넘었거든.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5,600자 정도로 한 700자 정도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없어서 뒤에를 못 풀었다라는 친구들이 2019 수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숫자가 줄었었지, 그치? 그렇게 해서 길이는 짧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낯선 소재의 비문학이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 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든지, 말 자체 너무 길지 않니? 그냥 내인성 바이러스만 해도 이럴 텐데, 막 내인성 레트로 막 이렇게 막 너무 기니까 네이밍이 막 BIS 비율 막 이런 약간 되게 낯선 소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생명을 선택한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혹은 경제를 선택한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내지 않는 어떤 선택 과목의 유불리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배제하고자 낯선 소재의 비문학을 많이 출제한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보이네? 그러니까 결국에 총평은 쌤 생각은 그래. 이 총평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총평을 앞부분에 붙이는 이유는, 이러니까 우리의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하자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앞으로도 전략은 이럴 것 같아. 문학에서 시간을 좀 줄여야 돼. 그럼 문학의 시간 좀 줄여서 비문학이 길이는 줄어들었지만 아이들의 난도는, 아이들이 고른 매력적인 오답들은 거의 다 비문학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비문학 부분에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 써야겠다가 큰 흐름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등급 잠깐만 보여주면 2019학년도 수능은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1컷이 84. 네, 이번 2020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컷이 9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정도인지 좀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준 점수로 환산해 줄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등급, 제일 많이 아는 건 등급이잖아. 표준 점수.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표준 점수로,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표준 점수로 학생들을 정시해서 선발한단 말이야. 표준 점수는 과목별 난이도가 반영이 된 건데, 국어에서 이번 수능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40점으로 예상되고 있어. 근데 수리 가형의 만점자는 137점. 그러니까 수리 가형 만점, 이과 수학 만점 받은 애보다 국어 만점 받은 애가 대학 갈 때 딱 2명을 놓고 보면 국어 만점 받은 애가 대학 갈 때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거 진짜 말도 안 되지, 그치? 이거는 이때 더 심했어, 이야. 이때 2019 수능에서는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13명인가 있었거든? 그 중에 몇 명이 쌤 제자야. 같이 TCC도 찍었잖아. 현강에서 가르쳤던 애들이어가지고. 그때 만점은 150점, 국어 표점은. 내 수학 가형 표점은 133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과 수학 만점자랑 국어 만점자랑 표준 점수가 17점이 국어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국어 캐리로 붙었다.
국어 캐리로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는 그것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입시의 흐름에서 국어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 정도 같이 짚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언니 오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항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항이 비문학 비문학에서 진짜 많이 틀렸지. 그거는 오답률이 72%야 정답률로 환산해주면 28%. 엄청 많이. 10명 중에 3명도 못 맞은 문제라는 거야. 굉장히 난도가 있는 문제라는 뜻이지. 근데 이렇게 비문학인 이유는 사실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문학 연계.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총평할 때 시작할 때 문학에서 체감 연계율이 되게 높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문학에서 이번에 연계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은 연계, 이만큼 비연계였어. 중략을 기점으로 중략의 앞부분은 EBS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 중략의 뒷부분은 비연계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그 비연계 부분 다뤘을 거야. 그건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할게.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되게 높았다? 90%, 94% 막 이랬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부분 연계인데 거의 그 장면들이 EBS에 있는 장면이랑 거의 겹쳐. 이 정도로 현대소설을 쉽게 낸 적이 없었거든. 대부분 작년 2019 수능까지도 항상 다른 장면이 출제가 됐었거나 요 정도만 연계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 장면이 거의 다 EBS 연계였었어. 조금 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부분 연계라고 썼고 고전소설도 완전히 다른 장면이 출제가 됐고요. 현대시는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 표를 보여준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능을 준비할 때, 우리의 수능을 준비할 때 방향성을 결국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 그렇게 열심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나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결국에 이번에 치러진 2020 수능을 기준으로 2021 수능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먼저 짚고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공부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공부할 때의 방향성을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공부하는 게 맞겠지. 전체 지문을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전체 줄거리로 공부하는 게 좋겠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쭉 이야기를 해줄 거야. 뭐 강의에서 도움받았다는 친구들 언니 오빠도 너무너무 많았잖아. 씹어먹는 EBS에서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내가 연기하던 장면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엄청 쉽게 풀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전체 줄거리 같이 가져갈 거고 현대시는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이렇게 우리의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게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EBS 공부할 때 어떤 큰 흐름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과 씹어먹는 EBS도 물론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듣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바른 방향성을 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문을 다 보는 게 필요한데 특히 월선원 같은 경우에는 월선원 16경과는 정말 길었어. A4 용지로 자, 지문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엄청 긴 지문 중에서 요만큼만 따왔는데 실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거지. 선생님이 출제라면 난 이 장면을 낼 것 같아. 얘들아 이게 EBS가 아닌 장면인데 선생님이 전체 지문을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건 EBS 장면이 아닌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한 장면들이 엄청 많이 실제 늘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번 월선원 같은 경우에도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연락을 했더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말로 하면 또 뭐 말은 다 누구나 너무 입 털었니?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37쪽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이 다 맑았으니 꿈에라도 있을 소냐. 달이 너무 밝아서 내 넋까지도 다 맑아졌네요. 선생님이랑은 요 두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요 두 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갈까요? 이건 EBS 아닌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선생님 생각에는 37쪽에 있는 부분들을 지문으로 구현시킬 것 같아. 만약에 이 월선원 16경과를 낸다면 제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 나올 37쪽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37쪽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는 게 훨씬 좋아. 36쪽 밑에는 그냥 후루루를 읽는 게 좋고 37쪽 지금부터 출제 포인트 가져갈 거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초절정 집중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선생님이 후루루루루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후루루루 넘어가는 그 부분은 중략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정말 후루루 넘어갔던 됐던 거지 조금 전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제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야 돼 라고 했던 구절은 선생님 막 이렇게 구절을 짚어서 막 끼워 넣기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거든. 밑줄 문제. 그러니까 문학은 낼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게 학생의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들잖아. 학생들이 보면서 뭐 이게 출제 포인트군, 이 부분이 주제가 있어,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장면이 중요해.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애기들과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비문학 하면서도 두 가지, 글을 제대로 읽는 연습, 그리고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트랩을 찾아내는 연습. 약간 우리가 내신 생각해보면 돼. 얘들아, 지문을 다 안다고 문제를 다 맞는 건 아니잖니? 그래서 약간 출제자가 만들어낸 트랩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런 트랩들도 같이 한번 쭉 살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수능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